지난 3월에 있었던 애틀란타 스파 사건. 희생자 8명 중 4명이 한국계입니다. 한 분 한 분 사연이 참 눈물겹지만 유일한 한국 국적 소유자인 김현정 씨의 경우 아이들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김현정 씨는 홀로 2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던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미국 언론과 한국계 언론의 논조가 사뭇 다릅니다. 어찌 보면 미국 사회의 현실을 날 것으로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를 정면에서 다룬 미국의 롤링스톤즈의 심층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계 미디어가 주류 미디어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롤링스톤즈는 음악 전문 잡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음악, 문화 등을 주로 다루지만 다른 분야의 이슈들도 심도 있게 파고드는 잡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국계 또는 한국어 언론이라 함은 KBS를 제외하고는 주로 미국 현지의 한인들을 위한 언론사를 의미합니다. 영화 미나리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이튿날인 지난 3월 16일 애틀란타 지역 3개 스파에서 있었던 사건은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애틀란타 우드워드 아카데미에서 미술과 요가를 가르치는 한인 이훈정 교수는 말한다. 다른 많은 한인들처럼 저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고통, 슬픔, 분노와 같은 혼합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어 미디어와 영문 미디어 보도 간의 뚜렷한 차이였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한국신문과 한국의 주요 뉴스 매체들은 사건 발생 즉시 이번 사건을 인종적 동기가 있는 징후 범죄로 분류했다. 여러 뉴스 매체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든 아시안을 죽일 겁니다 라고 한 범인의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문 매체는 그의 동기가 성중독이라고 보도했다. 애틀란타 시장은 스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말했고 매춘 장소라는 증거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마사지 가게가 불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빠르게 추측했다. 그리고 영문 매체는 범인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을 빠르게 알렸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호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또한 종종 정확도도 떨어졌다. 이름과 사진이 달랐고 아시안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협회가 제시하는 발음 표기 가이드도 지키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미국 언론에 의해 다른 사람이 되거나 비인간화되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비의 박정은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한국어 뉴스 보도에 대한 영문 요약본을 최초로 공유했다. 그는 말한다. 사건 초기 영문 언론보다 한국계 언론에서 목격자와 피해자 가족의 발언을 더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주류 언론이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일련의 보도 흐름을 보며 저는 미국의 주류 언론에 대해 한국 언론이 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많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애틀란타 사건에 대해 가장 심도 있는 취재를 제공한 한국어 매체 중 하나, 바로 애틀란타 K 미디어다. 이곳의 발행인인 이상현 씨는 본지의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연 영문 매체들이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부 언론 매체는 스파 산업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며 저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스파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피해자에 대해, 여성과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과 영문 언론이 이 사건을 인종적 동기가 아닌 성적 동기로 바라보는 것에 분노했다. 본주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희생자 박순정 씨에 따른 어머니가 매우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며 60, 70대 여성들이 매춘부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조지아 경찰이 이 범인은 단지 나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증오 범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강력한 단서는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인근의 한국 매장을 방문한 애틀란타 지역 택시기사는 한국의 KBS를 비롯한 여러 한국어 매체와 인터뷰했다. 그는 말한다. 한 남자가 총을 쏘며 아시안 모두를 죽일 거야 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만일 법원이나 경찰이 증언을 요구한다면 저는 기꺼이 이에 응할 겁니다.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을 돕고 있는 메트로 애틀란타 한인연합회장인 사라 박 씨는 말한다. 우리 공동체는 얼마든지 취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약간 조심하려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세상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미디어, 특히 주류 미디어가 우리에게 전혀 묻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주류 언론들에서는 이제야 한국어 매체들의 보도와 다소간 일치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미국 뉴스룸의 많은 한국계 기자들이 마침내 그 이야기에 참여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했던 보도 행태들은 한인들이 느끼는 분노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우드워드 아카데미의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인 커뮤니티에 흐르는 주된 감정은 언론과 현지 법무관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에는 사건 발표에서 드러난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이를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범인의 탓으로 그 원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아시아 여성과의 성애에 초점을 맞추고 저임금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접근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인 사회와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 전체를 자극시켰다. 이 비극 속에서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 하나. 이 끔찍한 비극의 여파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겐 행동주의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델 마이너리티.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 이 말은 모범적 소수자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는 주로 한국계 및 일본계 아시안을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시각으로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비교적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 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는 용어이며 순종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본이 소위 명예백인 칭호에 환호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아시아계에 존재하던 모델 마이너리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 온 지금의 아시아 노년층들. 그들 중 상당수는 모델 마이너리티 신화에 빠져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애틀란타의 비영리 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리소스 센터의 전무이사인 코니지 씨. 그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법률, 번역, 주택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희생자 김현정 씨, 김선자 씨처럼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조용히 견뎌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애틀란타 사건은 지역사회의 모닝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틀란타의 많은 사람들은 내 가족 중 한 명이 다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데 익숙한 이민 1세대들조차도 현재 목소리를 내며 철야와 행진을 조직하는 것을 돕고 있는 겁니다. 총격 사건 이후 지난 3월 26일에는 전세계 400개 이상의 조직과 2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포함해 수많은 집회, 달리기, 패널 토론 등이 조직되었다. 그들은 단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흑인, 유대인 및 기타 소수 집단을 포함해 애틀란타의 지역사회들도 나서고 있다. 그들은 아시아 증오범죄에 맞서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와 단결하여 새롭고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해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욕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무지와 편견이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려 전쟁을 발생시켰다. 이는 유네스코 헌장의 한 대목입니다. 무지는 차별을 낳고 또한 무지하면 잔인해지는 게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대의 전쟁, 중세의 처벌이 더욱 잔인했던 것은 바로 이 무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와 교류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닐까. 무지에서 비롯되는 차별에 맞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